우여곡절 끝에 아시아 문화적 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 회장 만나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12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박 의원께서 제출한 그 안이 교육문화건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대로 이제 거의 석 달 만에 어제 법의한 셈인데 참 저도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셨지요. 이게 정말 갈 것인가 싶었고, 네. 그 어린이들 시집을 다는 네. 그 유아교육법이 또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예, 저희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번에 이 법안에 그 의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나가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제가 얼마나 그 긴장을 하고 혹여나 얘기해서 물론 여야간에 그가 이루어졌지만 그 표결이 그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총에서 반대견이 아주 치열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속이 후련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바로 주무실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자, 고맙습니다.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기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이제 제대로 풀어나갈 보니까 이제 인력 배치 문제들을 이제 실무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랬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 어제 이 이른바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 이렇게 아시지만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차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개정안의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소속 기관으로 한다. 그러나 그 일부 업무에 한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은 위탁할 경우에 국가가 재정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우리가 앞으로 공적 문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향후에는 GDP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0.25% 확대가 됩니다. 여기 되면 한 3조 원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공적 개발 원조의 일부를 아시아 문화연합을 통해서다. 이러한 세 가지죠. 아, 그러네요.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부 개정안과 당초에 박 의원께서 내셨던 그 법안 여러 가지 그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 좀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아니고요. 가장 이제 핵심이 되었던 것이 재정을 과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요적으로 막는 경우가 그 안에 있느냐 전례가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례를 찾았던 건 서울대학교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 재정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그 법이 결코 좋은 법이 아니고 그 당시 날치기법으로 통과가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밖에는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면서 같은 강연 기준에 조금이 됐죠. 그래서 지원한다.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저희가 입법에, 입법처에서도 강연 기준과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재정 문제를 명확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쟁점방이었던 그 5년 후의 문제. 그래서 저희 이 법 자체가 이제 10년 사실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유지가 된 특별법인데 일단 5년간은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되 5년 후에는 성과평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국가 소속기관으로만 가려고 했는데 5년의 성과평가를 거쳐서 전면 위탁이 가능하도록 사실 우리 터준 겁니다. 정부에게 그 위헌성을 준 것이죠. 네, 그렇네요. 당초 안에서는 그러니까 쭉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제동을 거니까 한 5년에서 성과보자 뭐 이런 말씀. 그렇게 됐습니다. 약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1%로 못을 박았는데 1%라는 말 대신에 일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 금액의 일부를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지불한다. 이것 앞으로도 중요한 게 있는 게 공적 원조를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문화의 전당 국제기구와 하는데 대단히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유네스코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를 일부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우리 박 의원께서는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위탁을 할 경우에 국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말씀 주셨고, 국가기관 첫 번째 그 일부에 대해서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결국은 운영 전체를 법인화하겠다 이런 말을 막은 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이제 법안을 내기에 정부안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전부 위탁을 하겠다를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법에서도 개정안 입에서도 사실은 국립문화유전당이라고 했지만 국립이라고 국가 소속기관이 아니겠죠. 그래서 2006년에 그 법을 만들 당시에 토론이 치열하게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전부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속기록을 뒤지고 그 결정한 과정 그리고 그 당시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을 전부 다 들이밀면서 이번에 이것이 국가 소속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논쟁은 이제 하지 않도록 봅니다. 그래서 국립이면서 동시에 국가 소속기관이되 사실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성과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 우리 인재들도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일부 위탁도 저는 사실상은 제가 위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그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부 위탁 참 지역 그 예술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내용이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의 과실이 공무원들만 전원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요. 자, 국립이면서 명실 국가 소속 기관이 된 셈이네요. 네. 자, 재정 지원 얘기해 주셨어요. 지원해야 한다,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결국 지원한다 쪽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본 셈인데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뒷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재정 강행 규정이 제일 쟁점 사항이어도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특히 그 반대가 심했고요. 만약에 지역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각종 사업을 그렇게 그 광주 그 아시아 문화유전당처럼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전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례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아시아 문화유전당이 광주에 들어서지만 광주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 소속기관으로 국가 것이다. 위치만 광주에 있는 것이지 이게 광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폈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그 광주 시민들께서도 오픈 마인드로 사실은 이것을 우리 지역에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만 우리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사실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 부분만큼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매년 그 예산 계속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짓는 것은 다 지었다 하지만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그 규모를 우리가 사실 추정만 할 것인지 얼마가 들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 연간 운영비와 그 사업비 이런 총칭을 이제 저희가 항목까지 넣어놨는데 이런 항목들이 한 1,0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예산을 갖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자, 그럼 위탁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3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좀 더 길게 가자, 아예 끝까지 가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5년쯤 너무 짧다고 보진 않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5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이고요. 국가의 책임을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언제까지 또 국가한테만 책임자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부터 좀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은 것은 장관한테도 제가 그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장관도 그 성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전면 위탁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위탁이 성과가 있고 위탁이 더 업무가 진행된다면 위탁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5년 후에 그렇지 못하고 국가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위탁의 성과가 없으면 결국은 국가가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따져서 집중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면 우리 박 의원께서 내년에 한 번 더 당선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이고요. 자, 이제 국회 개정안이 통과를 했으니까 문화전당 9월 개관 일정은 차질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7월에 이제 우리가 유대회가 있기 때문에 임시 개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컨텐츠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시간은 굉장히 빠듯할 것으로 그러나 제가 관계자에 한번 만나자고 하기 때문에 믿고 저희도
이제는 이제 지원을 해야지요. 예,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하셨고요. 이제 뭐 이거 말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제 새롭게 광주시당위원장에 선출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4.29 서구울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 공천 후보자 접수가 마감됐으니까 네네.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오늘 그 발표하기를 세 사람을 모두 다 경선에 붙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룰도 대략적으로 나왔고요. 예. 저희는 일단 그 공정한 그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 정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라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과거가 전략 공천 같은 거 없었다 믿어도 될까요? 이번에는 그런 전략 공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못 박았고요. 또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 또 시민들과 함께 우리 수고하신 박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었습니다.